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3월의 월문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이 자주 올라오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외계행성계 탐사랑 관련된 내용인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JTBC에서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가끔씩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 겸 요모조모 좀 여담 같은 것도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배가 개념 완성의 이 대표 유형 문제에서 딱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중심별에서 A, B, C라는 세 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현상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이때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잖아. 뭐 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 다음 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이 행성의 공전 주기에 대응된다. 따라서 지금 A라고 하는 행성의 주기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행성의 주기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요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행성의 주기 같은 경우에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행성의 공전 주기가 C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순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관해서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이 그림을 보고서 A, B, C가 각각 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개념단에서 배우기로 이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주기가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때 이 중심별은요 A의 주기를 따르는 겁니까? B의 주기를 따르는 겁니까? C의 주기를 따르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요 A, B, C는 하나의 중심별을 돌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주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이때 중심별은 누구의 공전 주기를 따르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예컨대 하나의 중심별에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행성이 딸려 있는 경우에 이때 중심별은요 A와의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B와의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C와의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을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운동이 복합된 형태의 아주 복잡한 그런 운동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운동을 뜯어놓고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중심별이 A와의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그 운동은 주기가 A와 같고요. B와의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은 B와 주기가 같고 뭐 이런 식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행성이 여러 개 딸려 있을 경우에 이 중심별은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때 이 중심별의 어떤 운동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조건을 갖추어 주고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가 다소 조금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 유형들을 이제 우리가 후속 커리에서 예컨대 인플레이션에서 한번 다뤄보게 될 거야. 그 이후에 문제풀이 커리인 지평선에서도 다뤄보게 될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미세 중력 렌즈 효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뭐냐면 자,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배웠단 말이죠. 자, 어떤 관찰자가 멀리 있는 배경별 B를 관찰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관찰자랑 B 사이에 어떤 모종의 별 A가 이렇게 끼어들게 된다면 이 별 A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별 B에서 방출된 빛의 일부가 경로가 휘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지구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럼 이때 이 지구에서 관찰한 B의 겉보기 밝기는 오히려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와우, 미세 중력 렌즈 효과는 너무 신비로워요. 이런 학생들이 막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어떤 관찰자가 외계행성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행성이 중심별 앞에 위치해가지고 뭔가 식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이 중심별에서 방출된 빛의 일부가 경로가 휘어지게 될 테니 그러면은 지구에서 관찰할 때 이런 미세 중력 렌즈 효과가 관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 관찰자가 바라볼 때 이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가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식현상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내 얘기 들어봐. 자, 이와 같이 식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물론 이 중심별에서 방출된 빛의 일부가 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경로가 휘어질 수는 있거든요. 경로가 휘어질 수는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 빛을 방출하는 이 중심별과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키는 이 행성이 너무나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빛이 지구에 모이질 않아.
그래서 지구에서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관찰되질 않아요. 이게 지구에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가 관찰이 되려면 이렇게 빛을 방출하는 천체랑 그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천체 사이의 거리가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관찰을 할 때에도 이게 적절한 어떤 초점 거리를 맞춰줘야 상이 제대로 맺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 촬영해가지고 해당 개념 강의에다가 끼워 넣었거든요. 어느 위치에다 끼워 넣었는지는 쭉 제가 공지사항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게 사실 작년 배가 개념 완성에서는 그냥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다가 아니 너무 내가 굳이 먼저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걸 궁금해 하실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너무 지나치게 강의 시간을 길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빼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서는 좀 빼본 거거든요. 근데 빼자마자 바로 질문군들이 이렇게 팍팍팍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강의에서는 꼭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교과 관련된 어떤 답변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슈퍼밴드랑 관련된 답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안녕하세요 안성진 선생님, 혹시 슈퍼밴드 시절 모습으로 티셔츠를 제작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강사라는 직업은 말이죠, 여러분들 즉 수험생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유튜버랑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주겠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뭐 티셔츠를 만드시든 뭐 플래카드를 만드시든 뭐 뭘 만들까, 뭐 바지를 만드시든 뭐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저의 사진은 막 다루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이제 JTBC라는 프로그램에서 슈퍼밴드라는 JTBC라는 방송국에서 하는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대리약 그리고 F는 MA라고 하는 약간 과학을 소재로 한 락송? 오케이?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선보여가지고 좀 대중에게 충격을 선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다가 안성진 검색하시면은 아마 최상단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뭐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슈퍼밴드 출연하게 된 뭐 계기, 그리고 요런 노래를 하게 된 계기,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가 이제 제가 과학 교사로 재직을 하던 시절이란 말이죠. 이제 과학 교사를 하면서 이제 퇴근 후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음악도 만들고 이제 밴드 원들끼리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제 뭐 음반도 내고 막 락밴드 공연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락밴드 활동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과학교사도 하고 락밴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되게 두 개의 삶처럼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분야를 어떻게든 융합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정확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겨. 그래가지고 과학송은 과학송이 돼.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대. 뭔가 스타일은 굉장히 락킹하고 좀 쿨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있던 그런 찰나에 마침 이 JTBC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섭외 요청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출연해가지고 이걸 딱 선보이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 사람들이 욕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방송할 때 저희 스마트폰으로 그 방송 이제 생중계하는 거, 생방송하는 거, 라이브 그거 보면서 이제 채팅창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막 손 떨면서 이렇게 봤거든. 사람들 반응 어떡하고. 근데 처음에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좋다고 막 반응이 되게 좋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안심하고 되게 막 있었던 뭐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비하인드 썰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뭐 뉴스 기사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되게 창의적인 시도였다 이런 평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좀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어떤 창의적, 즉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드는 것, 그런 사고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학생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늘 아래 더 이상 새로운 건 없다. 모든 어떤 새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나온 것뿐이다. 아인슈타인이 딱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창이라는 건 정말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조합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뭔가 그것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은 분명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교훈 한번 던져봤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Q&A 게시판에 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수강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오땡비, 뭐 수땡휘, 뭐 윤땡시 뭐 이런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데다가 뭐 저희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제가 또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런 음악 관련한 뭐 TCC라든가 뭐 아무튼 컨텐츠들을 기획을 할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Q&A 게시판에다가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으니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호응해 주시면은 제가 또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마치기 전에 이런 질문도 올라왔었어요.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 대리함을 듣고서 이제 과학에 흥미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저의 팬이 됐고 지금 이제 저의 강의를 수강 중이라는 그런 수강생도 계셨는데 지금 최애 노래는 적색거성이래요. 이 적색거성이 제가 기존에 하던 밴드 곡인데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수능 응원곡으로서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하는 거 영상 만들어가지고 TCC로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이 TCC 게시판 가보시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그 적색거성이 정말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정말 이제 최후가 임박한 그런 단계에서 자기 일생에서 가장 높은 광도로 이제 팍 빛나는 뭐 그런 식이잖아. 그래가지고 당장 내일 죽더라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열정을 발휘하자.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쓴 곡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에 관한 노래인데 노래 되게 재밌어요. 이제 중간에 그 중심액이 수축하고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 외곽부가 팽창하는 그런 내부 상태 있잖아. 그지? 중거성부터 적색거성 초기에 이르는 그 내부 상태를 음악으로 표현해 놨어요. 들어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끄덕끄덕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적색거성의 가사 중에 뭐 뜨겁게 불타올라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뜨겁게 불타올라 가지고 우리 수능날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을 잘 해봅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3월의 월문타 마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4월의 월문타 그리고 본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